한밤중에 어떤 게시물을 보게 되었다. 제목이 거의 날 날려 보낼 뻔했다. 18살을 좋아하게 되었는데 여자 쪽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녀가 생각나서 잠을 못 이루겠다. 나는 이게 또 어떤 이상한 남자가 쓴 글인가 싶었다. 그런데 글을 열어보니 여자 쪽은 저장, 절강, 사람이고 간발의 온주주에서 대학을 다닌다고 했다. 설명이 점점 더 익숙해지는 것 같았다. 이건 아닌가? 하지만 우리 집 세입자는 33살의 땅딸막한 아저씨였다. 내가 너무 과민 반응한 건가 싶었을 때 댓글에 누군가가 글쓴이에게 조언을 했다. 여자를 쫓으려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해. 먼저 그녀를 데리고 나가서 배가 불러주면 그녀가 너를 안 따라오겠어? 그런데 그 다음 순간 내 위챗에 메시지가 도착했다. 그 세입자가 보낸 있니? 라는 메시지였다. 이 두 글자를 보는 순간 나는 속으로 소름이 돋았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우연일 리 없다고 생각했다. 어차피 그 세입자는 오늘 막 이사 왔고 겉보기엔 순수하고 성실해 보였다. 한밤중에 어떤 글을 보게 됐어. 제목이 거의 날 날려 보낼 뻔했어. 18살을 좋아하게 됐는데 여자 쪽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녀가 생각나서 잠을 못 이루겠어. 이게 또 무슨 이상한 남자가 쓴 글이냐 싶었어. 그런데 글을 열어보니 여자 쪽은 저장, 절강, 사람이고 단발의 온주주에서 대학을 다닌다고 하더라고. 설명이 점점 더 익숙해지는 느낌이 들었어. 이건 아니야? 근데 우리 집 세입자는 33살의 땅딸막한 아저씨였어. 내가 너무 과민 반응한 건가 싶었을 때 댓글에 누군가가 글쓴이에게 조언을 했어. 여자를 쫓으려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해. 먼저 그녀를 데리고 나가서 배가 불러주면 그녀가 너를 안 따라오겠어? 그런데 그 다음 순간 내 위챗에 메시지가 도착했어. 그 세입자가 보낸 있니? 라는 메시지였어. 이 두 글자를 보는 순간 나는 속으로 소름이 돋았어. 하지만 그렇게까지 우연일 리 없다고 생각했어. 어차피 그 세입자는 오늘 막 이사 왔고 겉보기엔 순수하고 성실해 보였어. 계약 썼을 때도 깎지 않고 바로 서명했거든. 게다가 나보다 한참 나이가 많아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겠어?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좀 놓였어. 그렇게 생각하며 나는 고개를 저었어.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것 같았어. 어쩌면 그 사람은 정말 무슨 일이 있어서 물어본 걸지도 몰라. 왜요? 아저씨? 화면에 바로 입력 중이 떴지만 메시지는 한참 뒤에야 도착했어. 아니, 그냥 전기세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려고. 이 말을 보자마자 나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 역시 내가 너무 예민했던 거야. 나는 바로 답장했어. 전기세는 1.2원이에요. 수도세는 4원이에요. 보통은 요금이 크게 변동하지 않아요. 근데 내일도 계속 계약하시면 제가 좀 깎아드릴게요. 이건 내가 항상 쓰는 말이야.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세입자를 찾는 건 쉽지 않거든. 하지만 상대방은 답장이 없었어. 아마 자러 간 걸지도 몰라. 나는 다시 그 게시물을 봤어. 댓글란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음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었어. 나는 잠들기 전에 그냥 저장을 눌러두고 속으로 생각했어. 도대체 어떤 불쌍한 여자가 이 글쓴이에게 걸릴지 모르겠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아저씨가 보낸 메시지를 봤어. 여동생, 덕분에 방 잘 봤어. 나한테 특별히 배려해주지 않아도 돼. 다른 사람들처럼 해주면 돼. 내일 같이 나가서 놀자. 간단히 밥이나 먹자. 왠지 모르게 어제 봤던 그 댓글이 떠올랐어. 적극적으로 나서서 배를 불리라는 그 말이. 그 생각에 나는 깜짝 놀라 정신이 번쩍 들었어. 나는 바로 거절했어. 시간이 없어요. 곧 학교에 가야 해서요. 다행히 상대방은 더 이상 붙잡지 않았어. 그냥 간단히 알겠어라고 답장했어. 그제서야 나는 조금 안심이 됐어. 세수를 마치고 아침을 사러 나가려고 했어. 그런데 그때 그 세입자 정동을 또 만났어. 나를 보자마자 그는 얼굴에 살이 잔뜩 찌들어서 웃으며 말했어. 여동생, 좋은 아침이야. 아침 먹으러 가는 거야? 나 여기 막 이사 와서 아직 주변이 익숙하지 않아. 너가 나 좀 데리고 다녀줄래? 그는 겉보기엔 순수하고 성실해 보였어. 통통한 얼굴은 아버지를 떠올리게 했지만 어제 본 그 게시물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 마음이 좀 불편했어. 나는 고개를 저으며 예의를 지키면서도 거리를 두려고 말했어. 아니요. 아저씨, 저 지금 좀 바빠서요. 함께 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혼자 가보세요. 여기 주변에 가게 몇 군데밖에 없어요. 나는 일부러 아저씨라는 말을 강조했어. 우리 사이의 나이 차이를 강조하려고. 그의 반응을 떠보기 위해서. 만약 그가 그 글쓴이라면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정동은 내가 거절하자 얼굴에 미소가 전혀 변하지 않았어. 여전히 눈을 찌푸리며 그래, 너 바쁘면가 봐. 나는 혼자서 좀 둘러볼게. 근데 아침은 꼭 먹어야 해. 너희 어린 여자애들은 요구르트 좋아하지? 나 2개 사왔는데 하나 가져가라. 형한테 사양하지 말고. 어제도 고생했잖아. 그는 말도 안 끝내고 따뜻한 요구르트 한 캔을 내 품에 쑤셔 넣었다. 그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니 나는 더 이상 거절하기가 미안했다. 그냥 어른이 어린 후배를 배려하는 거라고 생각하며 어쩔 수 없이 받았다. 그가 멀어지
떨어지는 걸 보며 나는 서둘러 아래층으로 내려가 빵을 사서 집으로 돌아왔다. 아침을 먹으면서 어젯밤 게시물을 열어봤다. 역시 글쓴이가 업데이트를 했더라. 시간은 1시간 전이었다. 업데이트. 나랑 집주인 딸 기본 상황. 곧 결혼할 거야. 우린 천생연분이야. 그녀는 키가 165cm, 나는 160cm야. 그녀는 얼굴이 예쁘고 나는 두순 닮았어. 내 연봉은 3만 위안인데 그녀가 마음껏 쓸 수 있게 해줄 거야. 시골에 집도 있어서 그녀를 지켜줄 수 있어. 어제 그녀를 데리고 나가려고 했는데 그녀가 좀 수줍어하더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이걸 보니 정말 웃음이 나왔다. 3만 위안으로 마음껏 쓴다고? 허튼 소리. 추가집으로 비바람을 막는다고? 정말 웃기네. 결국 저녁이 되자 댓글란은 이미 난리가 났다. 그녀가 수줍어하는 게 아니라 무서워하는 거 아니야? 너는 33살 노친데 그녀는 18살 꽃다운 나이야. 너는 키가 160cm인데 그녀는 하이힐 신으면 내 대머리가 보일 거야. 도대체 무슨 자신감이야? 양정여, 너 내게 용기를 줄 수 없을 거다. 이런 정의로운 댓글들을 보니 속이 후련했다. 하지만 더 아래로 스크롤하니 글쓴이의 답변이 나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너희들은 뭘 알아? 그녀는 나를 좋아해. 그녀는 젊지만 나는 겸손한 군자야. 그녀가 먼저 나에게 호의를 보였어. 전기세를 깎아주겠다고 했지만 나는 특별 대우를 받지 않겠다고 했어. 이게 사랑이 아니면 뭐야? 그의 IP 주소를 보니 정확히 나와 같은 지역이었다. 순간 그의 미소 짓는 얼굴이 떠올랐고 속에서 불안감이 일었다. 하지만 그는 너무 자연스러워서 전혀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인정하기 싫지만 이 글쓴이는 정말 정동일 가능성이 컸다. 이제 정말 역겨웠다. 내가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때 휴대폰이 진동했다. 새 메시지가 도착한 거였다. 열어보니 정동이 보낸 메시지였다. 여동생, 요구르트 맛있니? 다음에 형이 다른 거 사줄게. 순간 나는 테이블 위에 요구르트 상자를 보았다. 가장 자리에 끈적한 액체가 묻어있었다. 그냥 흘린 것 같지는 않았다. 나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코를 가져다 대고 냄새를 맡으니 토할 뻔했다. 나는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며 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다. 그를 마구 욕하고 싶었지만 막상 글을 쓰려고 하니 머릿속에 몇 가지 뉴스 기사가 떠올랐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스스로를 진정시켰다. 정동 같은 자기 과신에 찬 남자는 심리가 더 취약하고 위험할 수 있다. 만약 내가 그의 가면을 벗겨내면 그가 어떤 미친 짓을 할지 모른다. 게다가 요즘 우리 부모님은 출장 중이시다. 또 밤이 되었어. 집에 나 혼자야. 너무 위험해. 그래서 서둘러 밤새 옷을 조금 챙겼어. 학교에 가서 지내려고. 그런데 방문 손잡이를 잡는 순간 문이 세게 두드려졌어. 밖에서 정종의 차갑고 음흉한 목소리가 들렸어. 여동생, 집에 있니? 내 방에서 소리가 들리던데 이렇게 늦은 시간에 어디 가려고?